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6월 16일 금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 태호입니다. 오늘부터 정말 말 그대로 불볕더위가 심해지겠습니다.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한낮 기온 29도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주말과 휴일에도 맑은 가운데 역시 더운 날씨 계속되겠고요. 특히 휴일에 낮 기온이 33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가 이미 발표되었습니다. 가장 더운 날씨가 올해 들어서 찾아오겠고요. 또 폭염특보 첫 번째로 내려질 전망이라고 하니까요.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죠. 오늘 취재기자실에서요. 지역의 정치권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원주시가 바이오 트윈 기반 미래차 부품 고도화 기반 구축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국비 60억 원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이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또 용원의 동강국제사진제 다음 달에 열립니다. 준비 상황 좀 점검해 보도록 하죠. 6월 16일 금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원주시는 청소년 꿈 이룬 바우처 카드 신청 첫날인 어제 전체 대상자 19,000여 명 가운데 9.8%인 1,900여 명이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소년 꿈 이룬 바우처는 원주 지역에 7세에서 12세 어린이가 있는 가구에 매월 10만 원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급된 카드는 꿈 이룬 바우처 가맹점으로 등록된 체육시설과 예체능 학원 등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강원대학교와 강릉원주대 또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등 도내 3개 대학이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반도체 특성화 대학 지원사업 공모에 신청했지만 모두 탈락했습니다. 이번 공모에는 서울대와 성균관대학교 등 수도권 3개 대학과 부산대 등 비수도권 5개 대학이 선정되었습니다. 강원도 내 대학들이 반도체 특성화 공모 사업에 모두 탈락하면서 반도체 관련 인재 육성 등의 사업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강원 지역의 과수 재배는 증가한 반면 옥수수와 콩은 감소하는 등 작물 재배에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지방통계지청이 발표한 강원도 주요 작물 재배 면적의 변화를 보면 사과와 배, 복숭아 등 노지 과수 재배 면적은 10년 전보다 84.1%가 증가한 반면 옥수수와 콩, 논벼는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도내 정치 이슈 취재 기자 연결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일보의 이하늘 기자 연결하도록 하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는 9월 말 또는 10월 초, 9말 10초군요.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착공이 좀 확실시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인허가 절차 좀 빠르게 진행 중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양양구는 남은 10개 행정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으며 그리고 사업비도 이미 35%가량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남은 행정 절차는 케이블카의 안전성을 주로 다루는 국토교통부의 착도 특별 건설 승인, 그리고 환경부와 산림청의 백조대간 개발행위 사전 협의, 산림청의 산지 일시 사용 허가와 국유림 이용 허가, 국립공원공단의 공원사업 시행허가 신청 및 승인 절차 등인데요. 국토부의 특별건설 승인은 7월 중에 마무리를 목표로 정부와의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와 산림청의 백조대간 개발행위 사전협의는 이달 중에 끝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강원도는 이르면 다음 달 중 또는 늦어도 8월에는 10개 인허가의 절차가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허가가 완료가 되면요, 곧바로 공사를 위한 계약에 돌입하게 되는데요. 조달청을 통한 계약 과정에는 통상 2개월가량 소요가 되고 9월 말 또는 10월 초에 착공이 가능하다는 시나리오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계획대로라면 2026년 완공 후에 2027년 1월 상업 운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런데 또 향후 과제 사업비 확보가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오색 케이블카는 당초 국비 지원 사업으로 추진이 됐지만 올 초에 전액 지방비 사업으로 계획이 변경됐습니다. 사업비 1,127억 원 중에서 양양군이 927억 원, 강원자치도가 200억 원을 분담하게 되는데요. 양양군은 기금으로 이미 420억 원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초기 자금은 넉넉한 편입니다. 나머지 사업비는 연차별로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는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에서부터 끝천까지 해발 1,430m 지점에 3.3km를 연결하는 사업인데요. 상하부 정류장과 산책로, 중간 지주 6개가 건설됩니다. 8인승 곤돌라 50세대가 초속 4.3m 편도 15분의 속도로 운행하게 되고요. 시간당 825명의 관광객을 수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지금 총선이 이제 1년도 남지 않았어요. 21대 국회 임기가 이제 1년도 남지 않았는데 이런 가운데 일부 국회의원들 상임위원회 또 특별위원회 변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좀 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현안을 풀어갈 열쇠가 되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지금 현재 국민의힘 사선의 권선동 국회의원은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재선의 송기현 국회의원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 자리를 각각 옮겼는데요. 권성동 의원은 행정안전위원회로 소속되면서 강원자치도가 추진하고 있는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권 의원은 강원특별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행안위에서의 강원도민이 기대하는 역할에 부응하는 게 1순위 목표라고 밝혔고요. 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송기현 의원은 과학기술이 글로벌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열쇠인 만큼 대한민국이 세계 인류 국가로 발전하는 데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외에 다른 국회의원들은 변동이 없는 상황인데요. 국민의힘 한규 의원은 국방위원장을 그대로 맡게 됐고,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는 이철규 의원과 노영호 의원이 그대로 소속이 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그대로 있고요. 유상범 의원은 정보위 간사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그리고 초선의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과 국민의힘 박정아 의원은 그대로 국토교통위원회에 머물게 됐습니다. 네, 이 정개특위위원회 좀 변동이 있군요. 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는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빠지고 같은 당 박정아 의원이 배치가 됐는데요. 민주당 허영 의원과 박정아 의원이 내년 총선의 선거제 개편과 선거구 획정에 임하게 됩니다. 아직 선거제 개편 논의가 좀 더딘 상태인데요. 김진표 국회의장이 원내수석 부대표의 여야 의원인 송기현 의원과 이양수 의원 2명, 그리고 정개특위 여야 간사 2명 등 4인 협의체를 출범시키려고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더딘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정개특위 논의가 빨라질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되겠고요. 또 박정아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예결특위 위원으로 활동하게 됐습니다. 박정아 의원의 경우에는 지금 정개특위와 또 예결특위, 그리고 강원도당 위원장으로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바쁜 임기가 될 것 같습니다. 한편 그 여야 원내수석 부대표를 각각 맡고 있는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과 민주당 송기현 의원은 국회 운영위원회 여야 간사와 또 국회 윤리특위 간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네, 강원도 내 의원들이 다 바쁘군요. 알겠습니다. 예. 네. 자, 그리고 강원자치도 내 응급환자가 지역 의료기관에서 종합병원 등으로 이송될 때 그 응급 차량을 이용하면 경비를 이제 원래 내야 되지 않습니까? 이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지금 관련 조례안이 강원도의회에서 상임위원회를 넘었다고요? 네, 응급환자 이송 지원 조례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는데요. 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는 지난 14일 회의를 열고 이지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조례를 수정 가결했습니다. 23일에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은 응급환자가 의료기관과 의료 인력의 부족으로 타시도의 상급 종합병원으로 이송될 때 응급차량 이용 경비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날 조례 심의 과정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원미희 도의원은 이미 강원특별자치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해당 조례와 병합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면서 자신이 다니던 병원이 상급병원이라는 이유로 지역을 벗어나는 것까지 지원해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김시성 의원도 집에서 의료기관에 갈 때는 지원하지 않으면서 병원 간의 이동 시에만 지원한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면서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시군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없기 때문에 미흡해 보인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좀 나중에 또 따로 저희가 좀 자세하게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좀 보완하면서 결국 수정 가결된 거군요. 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재명 의원은요, 지적한 우려를 살폈으나 현재 도민들이 열악한 의료 환경에서 제때 치료받을 권리도 보장받지 못한 채 응급 차량 이용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까지 떠안고 있다면서 특수한 상황이 반영된 조례로 봐달라, 그리고 지원 대상에 대해서도 기준을 갖고 구체화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의원들은 조례에 대한 아쉬운 점은 있지만 재정 취지에는 공감하면서 조례가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보완을 주문했는데요. 또 유순옥 도의원도 태백이나 횡성 양구군에는 관련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와 중복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요. 자, 다음 내용 좀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에 이제 차관급을 대폭 교체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좀 차기 기재부 제2차관의 원주 출신이군요. 김한섭 기재부 예산실장 중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고요. 네, 대통령실과 중앙정치권 안팎에서는 지난 6월 강원도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예산실장에 발탁된 김한섭 실장이 1년간 뛰어난 업무 수행 능력을 발휘한 것으로 보고 기재부 제2차관에 가장 적합한 인물로 인정하는 분위기인데요. 김한섭 실장은 김영진 전 강원도지사의 장남으로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대학원 재학 중에 행정고시 합격해서 공직에 입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의 좀 이력을 살펴보면은 기재부의 예산기준과장과 노동환경예산과장, 사회정책과장과 재정성과심의관,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비서실장과 사회예산심의관을 역임했는데요. 그동안 내년 총선이 다가오면서 정부에서 좀 발탁할 수 있는 인물이 누가 있느냐라고 이제 보았을 때 원주권에서는 김한섭 예산실장이 간간히 좀 거론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2차관으로 유력하게 꼽히면서 공직에 좀 더 남아있을 것으로 보이자 내년 총선 후보군에서는 당분간은 또 제외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다음에 차차기에 있는 총선에서도 한 번쯤은 더 거론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인물로 꼽히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기재부 내에서 뭐 한마디로 경력을 보니까 선골 중에 선골이군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나중에 또 뉴스에 또 오를 가능성이 많겠다라고 이제 논평한 것 같습니다. 오늘 기정리 아주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치부 강원일보 정치부 이한나 기자였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자, 바이오 트윈 기반 미래차 부품 고도화 기반 구축 사업. 참 깁니다. 또 이게 어떤 사업인지 잘 이해도 안 됩니다만은 이 산업통상부가 주관하는 그 공모 사업이었는데 여기 그 원주시가 최종 선정되면서요 국비 60억 원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좀 어떤 공모였는지 또 어떤 사업이 앞으로 또 추진이 가능한 것인지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죠. 박다현 리포터 잘 됐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깁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이 바이오 트윈 기반 미래차 부품 고도화 기반 구축 사업. 이 정확하게 뭐 어떤 사업인지 잘 이해도 안 갑니다만은 어떤 사업입니까?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먼저 좀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 바이오 트윈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요. 이 바이오 트윈은 바이오 매트릭스와 햅틱 등 생체 인식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미래 자동차와 운전자를 상호 연동하는 기술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바이오 매트릭스는 홍채와 지문, 안면, 음성과 같이 사람의 생체 고유 정보를 인식해 개인 인증과 식별, 진단에 활용하는 기술이고요. 이
햅틱은 사용자의 촉각 등 물리적 자극을 재현하는 기술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운전자의 안면과 지문 인식을 통해서 도어를 오픈할 수 있는 기술과 또 심박수 등 사람의 건강 상태를 차량 시스템에 연동해 안전을 확보하는 기술, 그리고 햅틱 기술을 활용한 자동차 내 인터페이스 조작 편의성을 위한 기술인데요. 기존의 자동차에 적용되는 첨단 기술들은 외부 환경 요인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과 편의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면 이번 바이오 트윈 사업은 운전자 중심의 내부 환경 요건과 변동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을 미래차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자세한 내용 원주시 첨단산업과 민병인 과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바이오 트윈 기반 미래차 부품 고도화 기반 구축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이번 공모 사업 추진을 위해서 강원도와 원주시 그리고 고등기술연구원, 강원 테크노파크, 한라대가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했어요. 강원도와 원주시에서는 재정하고 행정 지원을 하게 되고요. 고등기술연구원은 연구개발 사업을 주관적으로 추진하고 강원 테크노파크가 센터 건립을 하고 한라대는 부지 제공하고 산학연 연계 협업 지원을 하게 됩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 국비는 60억을 포함해서 총 사업비가 160억 원인데요. 한라대 내에 지원센터를 건립하고 미래차 부품의 시제품을 제작하고 그다음에 성능 평가를 위해서 6종의 장비를 구축하게 됩니다. 장비 구축을 통해서 기업을 지원하고 기술 확산이나 네트워크를 추진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국비 60억을 포함해서 총 16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이제 관련 사업 중 계획이 어떻게 잡혀 있는 겁니까? 네, 우선 이번 공모 사업을 위해서 강원도와 원주시, 고등기술연구원, 강원 테크노파크, 한라대학교가 함께 추진을 했는데요. 국비 60억 포함 총 사업비 160억 원을 투입해 한라대학교 내에 지원센터를 건립하게 됩니다. 건립된 센터에서는 미래차 부품의 시제품 제작과 성능 평가를 위해 6종의 장비를 구축하게 되고요. 이를 통해서 기업을 지원하고 또 기술 확산 네트워크를 만들 예정입니다. 또 지난해 3월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에 선정돼 시행 중인 디지털 융합 자동차 부품 혁신 지원센터 구축 사업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도 기대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에서 원래 한라대학교 내에 지상 1층 규모로 센터를 건립하려고 했었는데 이번에 선정된 바이오 트윈 사업으로 기존 건립하려던 1층에 3개의 층을 증축해 지상 4층 규모의 미래자동차 부품 지원센터가 건립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 공간에서 디지털 융합 기술과 바이오 트윈 기술 개발을 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이어서 원주시 첨단산업과 민병인 과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동차 산업이 그 내연기관 중심이었다면 이제 앞으로는 전기차나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라던가 또는 첨단 기술이 적용된 미래차 산업으로 지금 전환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아마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난해 선정되어 추진 중인 디지털 융합 자동차 부품 혁신 지원센터 구축과 이번에 또 선정된 바이오 트윈 미래차 부품 기반 구축 사업 추진을 통해서 기존 내연기관 위주의 자동차 부품 산업의 위기를 좀 극복하고 또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해서 고부가가치의 미래차 산업으로의 전환을 촉진해서 새로운 시장이 좀 창출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주시 관내에는 한 30여 개의 자동차 부품 업체가 있는데요. 그런 업체들의 기업의 기술 고도화를 통해서 기업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횡성 지역 같은 경우가 이모빌리티 사업에 굉장히 역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제 관련 인프라도 속속 이제 계속해서 확충되고 있고요. 또 문막이 만도가 역시 굉장히 큰 또 자동차 관련 이제 회사입니다만은 또 이렇게 원주 지역에 자동차 관련 또 연구센터 등이 들어서고 있고요. 이 자동차 관련 어떤 그 산업 집적화를 위한 그런 또 추진을 한다면 좀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일관성 있게 이 추진이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번 원주시 바이오 트윈 공모 사업 선정으로도 좀 미래차 산업에서
뭔가 좀 경쟁력이 있는 그런 또 하나의 또 전환점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자동차 산업이 내연기관에서 전기 수소차와 같은 이런 친환경차, 또 미래차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원주시 제조업을 견인하고 있는 관내 자동차 부품 기업에서는 자체 R&D 비용이나 또 전문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번 사업 공모로 이런 어려움이 좀 해소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자동차 부품에 대한 산업 경쟁력을 높이면서 일자리 창출과 같은 이런 지역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다희연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영월 동강국제사진제 국내 대표 사진예술축제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다음 달에 개최가 됩니다. 세계 77개국이 참여하는 국제 공모전을 비롯해서요. 또 다양한 이 전시가 마련되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 그 준비 상황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강사진박물관의 정순우 학예연구사 연결하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 동강국제사진제가 2002년부터 시작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2002년 월드컵 꿈은 이루어진다고 연상이 네. 됩니다만은 매년 그때부터 사진제를 열고 있어요. 또 우리나라 최초로 사진마을을 선언했다라고 또 알려져 있는데 이 동강국제사진제 처음 어떻게 시작하게 된 겁니까? 예, 영월은 그 2000년대 초반부터 지역 발전의 원동력으로 문화 콘텐츠를 활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 하나로 또 당시에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찾아서 영월을 방문하시는 많은 사진 애호가 분들이 계셨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그분들이 와서 사진 촬영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진 문화를 영월에 와서 접할 수 있는 그래서 한국 사진 문화의 발신 기지로서 또 그런 것들이 또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영월이 이제 그런 생각을 하였고요. 네. 그래서 2001년 동강사진마을 선언을 통해서 우리나라 최초로 사진마을을 선언하였고 그 다음에 2002년부터 제1회 동강사진 축전을 시작으로 매년 여름 영월을 사진의 바다로 만들고 있는 국제사진제가 올해로는 21회를 맞이하였고요. 네.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랜 전통을 가진 사진 문화 행사로 자리매김을 하였습니다. 예. 이 다음 달 21일, 7월 21일부터 2달간 진행이 된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여름철 휴가철 아주 성수기에 지금 일정 겹치는 건데 항상 같은 시기에 이 사진제가 열렸습니까? 아니면은 올해만 특별한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는 매년 7월 중순부터 사진제가 시작이 되고요. 또 네. 그때는 마침 영월에서 동강 뗏목축제도 이제 8월 첫째 주쯤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 그때 같이 이루어지면서 영월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레저 체험도 하시고 전시도 관람하시고 그럴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름 휴가철에 와서 피서도 즐기시고 그렇죠. 사진전도 보시고 뭐 이런 것을 예, 다 이제 그렇습니다. 의도한 거로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축제 준비 지금 한창 바쁠 것 같습니다. 현재 어떻게 지금 준비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모든 행사가 이제 7월 21일 금요일 개막을 목표로 지금 차근차근 준비 중에 있고요. 우선 지난 4월부터 동강사진상 수상자로 윤정미 작가를 선정한 것부터 시작해서 5월에는 온라인으로 국제 공모전 접수를 받아서 77개국 6,000점 이상의 작품이 접수되었고요. 현재 그 작품을 선정해서 점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전시 경우에도 작가들이 다 선정이 되었고 7월 전시를 목표로 다들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초등학생 사진일기 공모전도 이달 말까지 공모 접수를 받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예. 뭐 동강국제사진전도 있었고요. 사진 여기에 또 당선된 문제 작품도 전시가 되고요. 또 이제 해외에서도 많이 이제 참여한다 들었습니다. 어떤 작가분들이 또 이번에 많이 참여하는 겁니까? 예, 세계 사진의 경향을 알 수 있는 전시로는 국제 주제전과 국제 공모전이 있는데요. 국제 주제전은 동강 국제사진제 메인 전시입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페르디난도 시아나와 같은 현대 이탈리아 사진계 거장 11명의 유명 작품 140여 점이 이제 한 자리에 모아서 선보이는데요. 이들 사진들이 현대 이탈리아 사진계의 간략한 역사적인 추적과 예술적 상호 이해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국제 공모전은 77개국에서 이제 19명의 작가의 작품을 선정을 하였는데요.
다양한 국가의 다양한 사람들의 얘기가 펼쳐지니까 이국적이면서도 흥미로운 사진으로 전개될 예정입니다. 그래요. 예. 네, 그 외에도 자, 많은 예. 전시가 있습니다. 네. 예. 다음 달 21일부터입니다. 지금 날짜별로 세부 일정 또 구체적인 장소 어떻게 계획되어 있습니까? 예, 7월 21일 금요일 개막을 하는 국제사진제는 우선 7월 21일 저녁 7시에 동강 사진상 시상을 비롯한 개막 행사가 동강사진박물관 광장에서 거행되고요. 그리고 동강사진박물관을 중심으로 동강사진상 수상자전, 국제주제전, 국제공모전, 강원사진가전 등의 대부분의 전시가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영월 문화예술회관에서 영월 국민사진전과 평생교육원 사진전의 전시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군청과 박물관 주변 그리고 영월역 등 시내 곳곳에서는 공공미술 형식의 거리 설치전도 함께 진행됩니다. 예. 다음 달에 사진전 또 열기 직전에 다시 한번 연결해서요. 또 초대의 말씀 또 그때 들어보도록 하죠. 네,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동강사진박물관의 정순우 학예연구소였고요.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